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일본의 쌀값이 70% 이상 폭등하면서 도쿄 대형마트에서는 쌀을 찾기 힘들 지경이 되었고 일부 지역에선 폭동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삼각김밥, 도시락까지 통째로 품절된 상태죠. 설사 도시락을 발견하더라도 가격은 예전의 2배나 됩니다. 쌀 한 톨이 금값이 된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의 쌀 생산량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톤 규모의 쌀이 시장에서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시작했죠. 결국 일본 정부는 비축미 30만 톤을 긴급 방출했지만 쌀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사태는 전혀 진정되지 않았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일본 언론의 기이한 보도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 중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 쌀을 몰래 사온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온라인에선 고시이카리보다 맛있고 가격은 절반도 안 되며 품질은 한국산이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농업의 자존심이 뒤흔들리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 현상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 한 일본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국 방문이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고 지금의 한국쌀 사재기 현상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타카하시 레이코, 게이오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입니다. 환자들 사이에선 쌀박사로 불리죠. 물론 공식 직함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들의 식단 관리와 영양 컨설팅으로 이름을 알린 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 나름 적합한 별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원치 않게 일본의 쌀 위기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외래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마지막 환자였던 사토 씨는 당뇨 진단을 받은 지 6개월 된 50대 남성이었죠. 선생님, 쌀값이 또 올랐어요. 이제 고시이카리는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는 사토 씨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균형 잡힌 식사는 약보다 중요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식단 관리를 하라는 건지.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고 있어요. 당뇨 환자가 탄수화물 균형을 포기하고 있다니 걱정이 앞섰죠. 진료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다른 대체 식품을 고려해 보셨나요? 보리나 퀴노아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사토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퀴노아요? 가격도 비싸고 솔직히 맛도 없어요. 평생 고시이카리만 먹어온 사람에게 그건 너무 가혹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인에게 쌀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니까요. 정체성과도 같은 존재죠. 특히 우리 세대에게 고시이카리는 일본 식문화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고정 출연하는 TV 프로그램 건강 라이프의 녹화가 있었습니다. 메인 주제는 식량 위기 시대의 건강관리였죠. 녹화 전 대기실에서 다른 패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문득 모니터에 나오는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삼각김밥조차 사기 힘들어졌습니다.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은 오늘부터 삼각김밥 가격을 30%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올해만 3번째로 일부 점포에서는 품절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기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쌀이 없는 일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뇨 환자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할까요? 옆자리의 영양사가 물었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건강 전문가로서, 쌀 전문가로서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내가 쌓아온 전문성이 현실 앞에서 무력해지는 기분을. 권위자로서의 자존감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은 평소보다 침울한 분위기로 진행됐어요. 시청자 질문 코너에서 한 남성이 물었습니다. 수입쌀은 어떤가요? 안전성의 문제는 없나요? 즉각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 전문 분야니까요. 일본의 식품 안전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합니다. 수입쌀이라도 이 기준을 통과했다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맛과 영양 가치는 일본 쌀만한 것이 없죠. 말을 마치는 순간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다른 나라 쌀을 제대로 연구해 본 적이 있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무력감. TV에서 자신있게 말했던 수입쌀에 대한 평가가 과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식탁에서 사라져가는 일본 쌀에 대한 안타까움.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작은 밥 공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레이코, 오늘부터 밥량을 줄이기로 했어. 앞으로 더 오를 테니까.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본인의 식탁에서 쌀이 사라진다는 건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이메일을 확인하다 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청장 제7회 아시아 스마트 식품 심포지엄 마이너스 서울, 대한민국.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이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어쩌면 이 위기의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청장을 자세히 읽어보니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스마트 식품 심포지엄의 발표자로 초청받은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영양학적 관점에서 본 아시아 쌀 품종의 특성과 활용이었죠.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식품 기술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일본 식품 산업이 아시아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일본은 쌀 위기를 겪고 있었고 전문가로서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심포지엄 참석을 결정하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고시히카리의 영양학적 우수성, 일본의 전통 쌀 품종 연구 성과들을 정리했습니다. 슬라이드를 완성하고 보니 왠지 모르게 방어적인 내용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치 일본 쌀의 우수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출국 전날 병원에서 마지막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70대 여성 환자 야마다 씨였죠. 선생님, 내일부터 휴가신가요? 네, 한국에 학회 참석차 가게 됐습니다. 야마다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한국에서 쌀을 직구해 왔어요. 요즘 인터넷에서 한국 쌀이 인기라더군요. 영양학적으로는 어떤가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정확한 연구를 해보진 않았지만 일본 쌀만큼 좋을 리는 없겠죠. 야마다 씨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약간의 후회가 밀려왔어요. 과학자로서 연구도 해보지 않고 평가를 내린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학회 참석 이상의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일본의 쌀 위기 상황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 특히 한국은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들 중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시아 주요 쌀 품종의 영양 성분 비교 분석. 한국, 중국, 일본, 태국의 주요 쌀 품종을 비교한 논문이었죠. 특이하게도 한국의 몇몇 품종이 단백질 함량과 아미노산, 균형에서 고시히카리와 유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흥미롭네. 처음으로 한국 쌀에 대한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심포지엄 주최 측에서 보낸 가이드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타카하시 선생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심포지엄 코디네이터 박지윤입니다. 한국어로 인사하는 그녀에게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어로 대화해도 될까요? 박지윤 씨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숙소는 강남의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로비에서 만나 회의장으로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의 서울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일본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박 씨, 혹시 한국도 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궁금증이 생겨 물었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곡물 가격 상승의 영향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스마트팜 기술 덕분에 국내 생산량이 안정적이에요. 오히려 최근에는 수출량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스마트팜?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대충 첨단 농업 기술이라는 의미인 것 같았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스마트팜이 뭔가요? 일종의 자동화 농장인가요? 박지윤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것보다 더 발전된 형태예요. AI가 작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죠. 내일 심포지엄에서 자세히 소개될 예정입니다. 타카하시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지실 주제일 것 같아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로 향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이국적인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내일의 심포지엄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국의 쌀 기술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내일 발표할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갑자기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자료는 너무 자국 중심적이었습니다. 타국의 기술을 평가절하하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배울 점을 찾는 것이 이번 출장의 진정한 목표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일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보자. 그렇게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 심포지엄 시작까지는 아직 시간이 충분했죠. 느긋하게 샤워를 마치고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전 세션에서 제 차례가 두 번째였어요. 영양학적 관점에서 본 일본 쌀의 특성이라는 주제로 20분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습니다. 뷔페식 조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다양한 서양식 메뉴와 함께 한쪽에는 한식 코너가 있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먹고 가야겠다. 접시에 샐러드와 과일을 담고 문득 눈에 들어온 흰 쌀밥 코너로 향했습니다. 영양학자로서 다른 나라의 주식에 호기심이 생겼죠. 작은 공기에 밥을 조금 담았습니다. 그저 한두 숟갈 맛보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테이블에 앉아 샐러드를 먼저 먹고 이어서 밥에 숟가락을 넣었습니다. 흰 쌀밥은 외관상으로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윤기가 도는 것은 고시히카리와 비슷했지만 그저 평범한 호텔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쌀알 하나하나가 분명하게 씹히는 식감. 미묘한 단맛과 고소함. 무엇보다 탄력감이 놀라웠습니다. 다시 한 숟갈, 그리고 또 한 숟갈. 계속해서 먹게 되는 맛이었어요. 호기심이 생겨 밥을 서빙하던 직원을 불렀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 쌀은 특별한 품종인가요? 맛이 아주 좋네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품종은 아닙니다. 일반 국내산 쌀이에요. 다만 저희 호텔은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쌀만 사용합니다. 요즘 서울의 대부분 호텔과 레스토랑은 이 쌀을 쓰고 있어요. 스마트팜. 어제 박지윤 씨가 언급했던 그 단어였습니다. 혹시 이 쌀의 품종명을 알 수 있을까요? 영양학 연구 중이라서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품종명은 모르겠어요. 다만 주방장님께 확인해보니 골든퀸 3호라고 하네요. 요즘 인기 있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골든퀸이라.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영양학 저널에서도 본 적이 없는 품종이었죠. 메모장에 품종명을 적어두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약간 상처받은 기분이었어요. 쌀 연구를 10년 넘게 해왔는데 이런 품질의 쌀을 몰랐다니. 더구나 이게 특별한 고급 품종도 아닌 일반 쌀이라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객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골든퀸 3호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고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비율이 특별하게 조정된 품종이라는 정보를 찾았어요. 게다가 스마트팜 환경에서 재배될 경우 영양소 흡수율이 1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흥미롭네. 이런 연구가 있었다니. 시계를 보니 8시 30분. 박지윤 씨와 약속한 시간까지 30분이 남았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박지윤 씨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호텔 숙박은 편안하셨나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인상적이었어요. 박지윤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러셨군요. 무엇이 마음에 드셨나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쌀밥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골든킨 3호라고 하던데 처음 들어보는 품종이었어요. 박지윤 씨가 웃었습니다. 아, 그 품종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상용화된 거예요. 타카하시 선생님께서 좋아하셨다니 기쁘네요. 오늘 심포지엄에서 그 품종의 개발자도 발표할 예정이에요. 심포지엄 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묘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호텔 아침밥 한 숟갈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궁금해졌어요. 회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온 식품 전문가들, 영양학자들, 농업기술자들. 등록 데스크에서 명찰을 받고 발표자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오늘의 첫 번째 발표자인 김 교수를 소개받았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 소속의 60대 남성이었죠. 타카하시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논문을 많이 읽었습니다. 김 교수의 유창한 일본어에 놀랐습니다. 일본어를 하시다니 놀랍네요. 저도 교수님의 연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방금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를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았습니다. 혹시 골든퀸 3호에 대해 아시나요? 오늘 아침 호텔에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군요. 김 교수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그건 제가 10년간 연구한 품종입니다. 타카하시 박사님께서 맛있게 드셨다니 영광이네요. 일본의 고시히카리의 영향을 받아 개발한 품종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술에 영향을 받았다고? 약간의 자부심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심포지엄이 시작되고 첫 번째 발표자로 김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발표 주제는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쌀 품질 향상 연구였어요. 1시간 동안 저는 그의 발표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김 교수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이 단순한 자동화 농장이 아니라 AI가 작물의 생육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첨단 시스템이라는 사실. 특히 쌀 재배에 있어 물 공급량, 비료 투입 시기, 수확 타이밍까지 모두 데이터에 기반해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우리 스마트팜 시스템은 쌀알 하나하나의 영양 성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 환자용 저지아이 쌀, 단백질 강화쌀, 철분 강화쌀 등 목적에 맞게 재배가 가능합니다. 김 교수의 말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식이요법을 처방하며 이런 기술을 꿈꿔왔거든요. 쌀의 영양소를, 그것도 재배 단계에서 조절할 수 있다니. 슬라이드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며 메모를 빠르게 적어내려갔습니다. 일반 재배쌀과 스마트팜 재배쌀의 영양소 함량 비교표가 나왔을 때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 함량이 모두 2030% 증가했으니까요. 게이오 대학병원 당뇨 환자 식단에 이런 쌀을 도입한다면 순간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환자별 맞춤형 쌀을 제공할 수 있다면 치료 효과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당 조절이 안 되는 환자에게 저지아이 쌀을, 빈혈이 있는 환자에게 철분 강화 쌀을. 가능성이 무한해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김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이 기술로 생산된 쌀의 가격 경쟁력은 어떤가요? 일반 쌀보다 얼마나 비싼가요? 김 교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은 높지만 생산성이 3배 이상 증가하고 물과 비료 사용량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된 지금은 일반 재배쌀과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도 있죠. 믿기 힘든 대답이었습니다. 더 나은 품질, 더 많은 영양소, 그리고 더 저렴한 가격이라니. 일본의 농업기술로는 상상할 수 없는 혁신이었어요. 두 번째 발표자로 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보니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일본 쌀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 했던 내용들이 방금 본 한국의 기술 앞에서는 고리타분하게 느껴졌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며 즉흥적으로 첫 슬라이드를 건너뛰었습니다. 거창한 소개 대신 솔직한 감상부터 시작했어요. 방금 김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일본 쌀의 영양학적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먼저 한 가지 고백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처음으로 한국 스마트팜 쌀을 먹어봤는데 그 맛과 식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중석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이 의외였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휴식 시간에 여러 연구자들이 다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온 영양학자, 태국의 쌀 연구소 소장, 그리고 중국의 농업기술자까지 모두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을 보였어요. 오후 세션에서는 더 구체적인 기술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AI가 물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 날씨 데이터를 분석해 비료 투입 시기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수확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관리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영양소 데이터였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쌀은 일반 재배쌀보다 영양소 흡수율이 30% 이상 높았어요. 특히 당뇨 환자에게 중요한 혈당 지수 GI 조절 기능이 탁월했습니다. 당뇨 환자용으로 개발된 다이어벤 라이스는 일반 쌀보다 GI가 20% 낮습니다. 이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인슐린 요구량을 줄입니다. 발표자의 말에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병원도 이런 쌀이 필요해. 옆자리에 앉아있던 박지윤 씨가 소곤거렸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 내일 오전에 스마트팜 견학 일정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함께 가실래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기술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학회장을 나서는 길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일본의 쌀 기술이 뒤처져 있다는 현실은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 AI 작물 관리 시스템, 영양소 강화 재배법. 머릿속이 새로운 지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문득 당뇨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시히카리를 구하지 못해 식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그들에게 이 기술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학자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 그리고 환자들의 건강.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지윤 씨와 함께 서울 외곽에 있는 스마트팜을 견학했습니다. 거대한 유리온실 같은 건물 안에는 최첨단 설비가 갖춰져 있었어요. 드론이 작물을 모니터링하고 로봇팔이 정밀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이 마치 SF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박지윤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한국의 일반 마트에 가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떤 쌀을 어떤 가격에 구매하는지 보고 싶어요. 박지윤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죠. 강남에 있는 대형마트로 모시겠습니다. 그곳이면 다양한 종류의 쌀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트에 들어서자 쌀 코너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상상 이상의 다양한 종류의 쌀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일반 미 유기농 쌀, 특수기능성 쌀까지. 눈을 돌리는 곳마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10kg짜리 일반 백미가 2만 원대, 하나로 약 2만 엔 정도였어요. 일본에서는 같은 양의 고시히카리가 최소 5만 엔은 넘는데 말이죠. 유기농 쌀도 3만 원대, 특수기능성 쌀도 4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렴해요? 품질의 문제는 없나요? 박지윤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품질은 오히려 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패키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자 놀라운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재배지역, 수확일, 농약 사용 내역,
영양 성분표까지. 심지어 이 쌀이 어떤 스마트팜에서 재배되었는지,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정말 놀랍네요. 마트를 둘러보며 쌀 외에도 다양한 식품을 살펴봤습니다. 어디를 가나 QR코드가 있었고 소비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스캔하며 정보를 확인했어요. 한국은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높은가 봐요. 박지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쌀은 우리의 주식이니까요. 소비자들이 높은 품질을 요구하면서 기술도 발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문득 전문가적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쌀을 직접 분석해보고 싶었어요. 주저없이 다이어벤라이스라고 적힌 저지아이 쌀 한 포대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걸 사도 될까요? 일본으로 가져가도 문제 없을까요? 물론이죠. 개인 소비용으로는 문제 없어요. 검역만 통과하면 됩니다. 계산대에서 신용카드를 내밀며 생각했습니다. 이 한 포대의 쌀이 내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도 모르겠네. 마트를 나오는 길에 박지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스마트팜 쌀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어때요? 일반 쌀보다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나요? 박지윤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많았어요. 공장에서 만든 쌀이라며 거부감을 보이는 소비자도 있었죠. 하지만 맛과 품질이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급속도로 시장이 커졌어요. 지금은 오히려 일반 재배쌀보다 스마트팜 쌀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일본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쌀 위기 상황에서 이런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까?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특히 전통을 중시하는 일본인들이 공장에서 만든 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학회 참석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저는 일본의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 호텔방에서 구매한 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포장지에는 다이어벤라이스라는 이름과 함께 혈당 안정화 효과, 소화 흡수 속도 조절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파워드 바이 K-스마트팜 테크놀로지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봉투를 열어 쌀 몇 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관찰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일반 쌀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쌀알 하나하나가 균일한 크기와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인공지능이 선별 과정에서 완벽하게 품질을 관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면 이 쌀로 실험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이자 영양학자로서 이 쌀이 정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일본 쌀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네. 그날 밤 처음으로 일본의 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구매한 쌀을 신고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수속을 마쳤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쌀로 어떤 실험을 해볼까? 누구에게 맛을 평가받을까?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집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한국에서 특별한 것을 가져왔어요. 뭐니? 김치? 아니면 인삼? 어머니의 예상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쌀이에요. 한국 쌀.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쌀? 그런 걸 왜 가져왔니? 우리 집에 쌀 있잖아. 특별한 쌀이에요. 한번 드셔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저녁에 봐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실가족이 모이는 저녁 식사였어요. 아버지도 일찍 퇴근하셨고 동생도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국 쌀을 가져왔다면서? 어디 한번 보자. 아버지는 호기심 많은 성격이셨습니다. 가방에서 쌀 봉투를 꺼내자 모두가 관심을 보였어요. 다이어벤라이스. 당뇨병 환자용 쌀인가? 역시 의사 아버지답게 바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네,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진 특수 쌀이에요. 스마트팜이라는 첨단 기술로 재배된 쌀이죠.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쌀을 살펴보셨습니다.
모양은 그냥 쌀 같은데 정말 다른 거니? 맛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직접 해볼게요. 오랜만에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연구실과 병원에서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요리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쌀을 씻고 밥솥에 넣는 과정에서도 일반 쌀과의 차이점을 관찰했습니다. 물이 맑아지는 속도가 더 빨랐고 쌀알 하나하나가 더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밥이 완성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평소처럼 밥과 반찬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니, 이 밥 뭔가 달라. 왜 이렇게 맛있지? 이어서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게. 평소보다 식감이 좋네. 쫀득하면서도 부드럽고.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밥을 씹으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네. 우리 어릴 때 먹던 밥맛이야. 일본 쌀도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처럼 이 쌀은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맛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연구원으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남은 밥으로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현미경으로 쌀알 구조를 관찰하고 당화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간단한 효소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쌀의 단백질 구조는 고시히카리보다 더 안정적이었고 전분의 소화 속도도 완만했어요. 이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병원의 영양팀과 공유해야겠어. 당뇨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어.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와 제 실험을 지켜보셨습니다. 흥미로운 결과인가 보네. 네, 정말 놀라워요. 이 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치료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일본의 의사가 한국 쌀을 추천한다. 재미있는 상황이군.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기술은 국경이 없어요. 좋은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특히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심포지엄에서 배운 내용과 오늘의 실험 결과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 병원 영양팀 회의에서 발표할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는 벌써 스마트팜 쌀을 활용한 당뇨 환자 식단 개발 프로젝트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 숟갈의 쌀이 내 생각을 이렇게 바꿔놓다니.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평소처럼 주간 건강 프로그램 녹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식량 위기 시대의 건강한 식단이었죠. 딱 맞는 주제였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제작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한국 심포지엄은 어땠나요? 아주 좋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메이크업을 받으며 오늘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한국 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야 할까? 아니면 일본 식품 산업의 자존심을 생각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까? 녹화가 시작되고 진행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게이오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이자 영양학권이자 타카하시 레이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은 최근 한국에서 열린 국제식품 심포지엄에 다녀오셨다고요? 카메라가 저를 비추자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자. 내가 본 것, 경험한 것, 그리고 느낀 것을 그대로. 네,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스마트 식품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큰 기대 없이 갔는데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이었습니다. 진행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심호흡을 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입니다. 특히 쌀 재배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AI가 재배 환경을 최적화하고 영양소 함량까지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TV에서 다른 나라의 기술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죠.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맛은 어땠나요? 일본 쌀과 비교하면. 이 질문이 바로 금기의 영역이었습니다.
일본인에게 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면 이제는 기술이 맛과 영양을 결정합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쌀은 솔직히 고시히카리보다 낫습니다. 스튜디오에 충격파가 퍼져나갔습니다. 카메라맨이 놀라서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고 진행자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다른 패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특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좋은 선택입니다. 낮은 GI 지수, 안정적인 단백질 구조, 그리고 조절된 미네랄 함량이 큰 장점이에요. 이건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진행자가 겨우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쌀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질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배된 일본 쌀은 여전히 훌륭해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우리도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쌀 위기의 해결책은 전통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녹화가 끝나고 제작진이 다가왔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 오늘 발언이 꽤 파격적이었네요. 방송에서 편집해야 할까요? 왜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편집하지 마세요. 다음 날 그 방송이 나가자마자 SNS가 폭발했습니다. 일본 영양학자, 한국 쌀이 더 낫다고 인정 쌀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같은 헤드라인이 넘쳐났어요. 제 발언 클립이 유튜브에 올라가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고 한국 쌀의 무너진 의사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은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국가 자존심을 팔아넘겼다며 비난했고 또 다른 이들은 용기 있는 발언이라며 지지했어요. 특히 당뇨 환자들과 가족들은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병원에 출근하자 동료 의사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이들은 호기심을 보였죠. 타카하시, 진짜 한국 쌀이 그렇게 좋아? 점심시간에 내분비내과 과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실험해봤어요. 특히 당뇨 환자용 저지아이 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 대답에 과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병원 당뇨 클리닉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볼 수 있을까? 데이터를 좀 더 모아봤으면 좋겠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이었습니다. 당장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제가 한국 공급업체에 연락해볼게요. 샘플을 받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한국 심포지엄에서 만난 박지윤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타카하시 선생님, 유튜브 영상 봤어요. 용기 있는 발언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샘플 보내드릴게요. 대량 주문도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 샘플이 도착했고 병원 영양팀과 함께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조리 테스트, 맛 평가, 영양 분석까지. 모든 결과는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환자 식단 담당 영양사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쌀로 환자 맞춤형 식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혁신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경영진에게 정식으로 스마트팜 쌀 시범 도입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놀랍게도 빠른 승인이 났습니다. 뉴스가 퍼지자 다른 병원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농림수산성에서도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질책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일본의 쌀 위기 해결책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는 취지였어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스마트 식재료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쌀 연구가 시작됐죠. 그리고 어느 날 또 다른 방송 출연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메인 주제가 식탁의 미래였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게이오 대학병원의 타카하시 레이코 박사와 함께합니다. 최근 쌀 논쟁의 중심에 선 인물이죠. MC의 소개에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공중파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이었어요.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었기에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카하시 박사님, 한국 쌀 발언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심정은 어떠신가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논란의 크기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자로서 본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무엇보다 이 논쟁이 일본의 식품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기쁠 따름입니다. MC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게이오 대학병원에서는 한국의 스마트팜 쌀을 시범 도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의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3개월간의 추적 조사 결과 저지아이 스마트팜 쌀을 섭취한 환자 그룹은 일반 쌀을 섭취한 그룹보다 평균 당화혈색소가 0.5% 낮아졌습니다. 이는 임상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치예요. 스튜디오 화면에 병원의 연구 데이터가 그래프로 표시되었습니다. 현재 쌀 위기 상황에서 일본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번에는 준비해온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2가지 방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검증된 해외 기술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이미 증명된 성과가 있어요. 둘째, 장기적으로는 일본 고유의 첨단 농업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전통 농법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일본형 스마트팜을 만들어야 해요. MC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타카하시 박사님은 지금도 한국 쌀을 드시나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도 제 식탁에는 한국 쌀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쌀의 국적이 아니라 품질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은 밥 한 숟갈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한 수입쌀이 아닙니다. 식탁의 미래죠.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이메일, SNS 알림까지. 이번에도 반응이 뜨거웠지만 첫 방송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병원 당뇨 클리닉의 환자였던 사토 씨의 문자였어요. 선생님, 당화혈색소가 7.2%에서 6.7%로 내려갔어요. 병원에서 제공한 그 쌀 덕분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 한국 쌀을 접했을 때의 충격, 그리고 그 후의 모든 논란과 어려움. 하지만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내가 한 일은 옳았다는 것.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반겨주셨습니다. 레이코, 방송 봤어. 정말 자랑스러웠어.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일본 쌀을 깎아내렸다고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넌 의사로서 환자를 먼저 생각했을 뿐이야. 그게 바로 내가 널 자랑스러워하는 이유야.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저녁 식탁에 고시히카리와 한국 스마트팜 쌀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2가지를 다 준비했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먹으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둘 다 좋아요. 각자의 매력이 있으니까요. 식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맛과 영양, 그리고 건강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식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식사 후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연구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스마트 식재료의 임상적 효과 마이너스 다기관 공동 연구 제안서. 이제는 한국의 기술만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의료 시스템과 결합해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숟갈의 쌀이 내 인생을 바꿨어. 그리고 어쩌면 많은 환자들의 삶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이제 저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식탁의 혁명을 이끄는 선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서울의 한 호텔 아침밥에서 시작되었죠. 건강은 밥 한 숟갈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장은 이제 제 연구실 벽에 걸린 액자 속 문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국경은 기술을 막을 수 없다.